오늘 이야기는 MZ세대들이 아니라 MZ세대와 일해야 하는 꼰대님들께서 꼭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MZ세대들은 단순히 끈기가 부족하고 눈높이가 낮아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MZ세대의 퇴사,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더 나아가 팀장, 리더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MZ세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결정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대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팀장, 매니저, 임원으로서 남은 직장 생활을 잘 하시고 제2의 전성기도 맞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왜 MZ세대들이 이렇게 퇴사하고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MZ세대의 퇴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설명드릴게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즘 청년들은 첫 직장에서 1년 7개월 만에 퇴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채용 플랫폼 원티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의 연령대 비중을 봐도 6년차 이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청년 계층의 퇴사와 이직이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성장, 특히 개인의 성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 우리 부모님 시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한 직장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내 집 장만도 가능했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내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중산층 가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목숨 바쳐 나를 희생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의 발달로 그동안 몰랐던 고소득 직종과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죠. 이런 상황에서 MZ세대 직원들에게 오로지 회사의 성장만을 목적으로 희생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MZ세대 직장인들은 나의 성장, 내 연봉, 내 몸값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성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관에 반하는 상황이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면 당연히 퇴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근을 강요한다든지 자주 회식을 한다든지 회사 이미지에만 도움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MZ들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매칭시켜 주셔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팀원과 직원이 지금 하는 일이 그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주기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 팀원은 단순히 지금 하는 일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성장, 내 몸값도 올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퇴사를 안 하고 더 충성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직원, 팀원,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알고 함께 고민도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를 어떤 것 때문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경력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직원, 팀원은 큰 위로와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 잘못 오해하셔서 저녁에 어디 술집으로 불러내가지고 잔소리 하듯이 이야기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점심 혹은 업무 시간 중간에 여유 있을 때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곳에서 비싼 음료수 하나 사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싫어할 MZ 거의 없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100만 원 내기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두 번째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소통, 업무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에도 나오듯이 1위, 업무 목적이 불투명할 때, 2위,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소통, 업무 문화라고 볼 수 있죠. MZ세대에 대해 윗세대들이 흔히 갖는 오해는 소통하기 싫어한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을 대할 때 저 친구는 MZ니까 말 걸면 싫어해 이러면서 불통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방식이고 오히려 서로 불통을 통해 오해만 쌓이고 사이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MZ세대로서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MZ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소통하고 의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증거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SNS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 윗세대와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의견은 묵살하고 조직, 상사의 지시와 업무 방식으로만 강요되는 탑다운 방식의 소통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탑다운 방식의 소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규모의 조직일수록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MZ세대의 소통 방식과는 안 맞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조직 내에서 실무자 역할을 해야 하는 MZ세대와 관리자급 사이의 소통 부재, 갈등으로 연결되어 기업 전체의 생산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바로 실현 가능한 3가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명한 업무 소통 진행입니다. 팀장, 중간 관리자분들도 당연히 윗 임원들에게 탑다운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그걸 다시 밑으로 지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 일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소통해 주세요. 더 나아가 비록 나도 이런 일 하기 싫지만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니 어쩌겠니, 이번 한 번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인간적으로도 MZ세대와 소통이 되면서 더욱 신뢰를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권한을 주세요. 2022년 트렌드 모니터 아이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님은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에 출연하셔서 자발적 퇴사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시간과 사건을 스스로 선택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첫 대기업에서 퇴사한 이후에 프리랜서 헤드헌터로 일했을 때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할 업무 계획과 방향을 제가 정하고 이를 대표님과 논의해서 디벨롭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예상 못할 업무의 불안함이 없었죠. 그리고 이 업무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몰입도 되고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업무 시간도 많았고 더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편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세요. MZ세대에게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업무를 잘한 것인지, 잘못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수시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잘못을 지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더 개선해 나갈 부분을 가이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직원 개인과 회사의 성장과 매칭시켜 주세요. 이런 피드백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면 굳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MZ 직원은 수시로 팀장, 상사님에게 업무 이야기도 하고 사적인 일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MZ세대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내 개인의 성장까지도 신경 써주는 소중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MZ세대 퇴사 이유 2가지와 꼰대님들 입장에서의 실용적인 대처 방법들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최소한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남은 회사 생활 팀원 직원분들과 잘 관계 형성하셔서 정년까지 잘 다니시려면 제 이런 이야기도 흘리지 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맨이었습니다.